주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괜찮은 척 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 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힘을 빼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많은 순간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며 살아왔다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은 다가오지 않은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글배우 작가님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역할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감정의 주체를 오로지 나로 잡고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러 가지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투명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연습을 도와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찾았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얼음물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추운 겨울이 와서 몸이 추워지면 얼음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얼음물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 추운 지금은 얼음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해 라는 사람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된다면 걷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대화해야 할 때 대화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할 때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더욱 간단한 예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을 때 먹는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하는 자유가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내가 원해서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 내가 원해서 아주 멀리 있는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사람. 다행히 자유로운 삶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남들과 같아야 해. 남들의 어떤 모습보다 뒤처지거나 다르면 안 돼. 그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다울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에 누구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 또한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늦었어.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생각과 습관은 당신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주 큰 땅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채 스스로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곳에서만 살아가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자유가 없어 불행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까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면 지금은 그동안 선택하지 못했던 내 자유를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당신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취업을 해 집을 나가는 딸에게 엄마는 말했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내가 너를 많이 보살펴줘. 어른이 되면서 깨닫는단다. 완전히 내 사람 같아도 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해 마음이 상하거나 너는 가만히 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이 닥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줘야 해. 앞으로 삶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 내가 원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러자 딸이 말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쩌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포기해도 되는 거야.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럼 그때는 포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 너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을 거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 배워도 돼. 그러나 대화할 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무작정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가 왜 그런지 들어보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돼. 내가 100번을 잘해줘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로 너를 안 좋게 판단할 테니까. 곁에 있으면 내가 많이 지치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자주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은 타인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야.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금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곁에 자주 머물게 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엄격해져. 그럼 삶이 금방 지치게 돼. 지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시도하기가 어려워져. 지쳤으니까. 그럼 좋아하는 게 없는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없으니 의욕은 점점 떨어지겠지. 그리고 또 항상 당당해야 돼. 내가 당당한 모습일 때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은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겸손한 모습일 때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생각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앞으로 변해가야 할 건강한 지점이야. 만약에 아주 힘든 일을 만났다면 최대한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힘들잖아. 그럼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이 밉고 아픔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 최대한 힘을 빼고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너는 잘 해낼 거야. 내가 지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이 시릴 때는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고 괴로울 때는 잠시 쉴 수 있는 달콤한 시간들이
곁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여자가 보기에는 외모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장점이 있지도 않았다. 남자는 여자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5년의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여자에게 물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러자 말했다. 글쎄요. 5년 동안 변함없이 누군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준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앞으로도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어느 순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연애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여자가 공감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은 남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라고. 사랑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사랑에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도 되는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아플 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매번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의문을 가진 채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끝내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앞으로의 사랑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남자에게도 물었다. 왜 그 여자가 좋았죠? 외모가 마음에 들었나요? 생각이 깊었나요? 마음씨가 고왔나요? 그러자 남자는 말했다. 글쎄요. 그냥 다 좋았어요. 신발끈을 맬 줄 모르는 모습부터 부족한 모든 것이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좋게 보인다면 이건 사랑이 분명하구나.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저를 위해서 용기 냈어요. 제 인생의 사랑을 위해. 다행히 진심이 통했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죠.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더위가 찾아와도 서로에게 변함없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정말 현실적인 생각들. 당신이 20대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많은 도전을 통해 경험을 쌓아본다.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20대를 보낸 것이다. 경험보다 나은 지혜는 없다. 그 지혜가 30대, 40대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알려준다. 30대라면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를 오래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온 시간이 어쨌든 앞으로의 시간이 삶에 훨씬 더 많다.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저금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삶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실력은 시간이 지나 최고의 자산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높을수록 당신의 시간당 페이가 높아진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고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것만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삶은 성장하지 않고 유지되는데 이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성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뒤처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듯 책 전반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